경북 예천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경도대학은 그동안 짧은 연륜에 비해서 많은 지역 인재들을 배출하면서 인재의 산실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내년이면 안동대학과 통합해서 국립경북대학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하튼 톡쇼, 오늘은 경도대학교 안병윤 총장을 만나서 통합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튼 톡쇼. 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1일 경도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취임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월요일자로 경북도립대학교 총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북도립대학교 제 고향인 예천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한 영광이 없고 또 이제 경북도립대가 안동대하고 합쳐지는 과정에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사명감 때문에 그 어깨 또한 무겁다고 많이 고민이 됩니다. 네, 고향 예천으로 오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안동대학과 경도대학이 통합하지 않습니까? 준비를 잘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작년 6월에 그 교육부에 그 글로컬 30대학에 선정되면서 통합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통합계획서에 따른 세부 이행 계획들이 4개 과제, 세부 과제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과제들을 원활하게 협의 마무리해서 3월 이전에 교육부, 우리 안동대, 도립대학교, 그 다음에 경상북도가 최종 협의를 마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교수님들, 그 다음에 또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야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역할을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임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 이제 경북 도립대학을 줄여서 경도대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출발한 건 27년 전이었죠. 근데 그동안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면서 인재의 산실로 불리는데 그동안 졸업생들 어땠습니까?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경북도립대학교는 경상북도가 직접 설립하는 공공대학입니다. 지역사회가 필요한 어떤 그런 인재를 충원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이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었는데 우리 졸업생들이 많은 그 공직 영역에 진출을 해서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매년 25명에서 30명 정도, 총원으로는 한 300명 이상. 그러니까 졸업생 대비 한 15%에서 20% 정도의 학생들이 공직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 발전에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죠. 예. 아무래도 여기 이제 경북도립대학교는 예천 농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이제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그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 우리 경북도립대학교입니다. 경북도립대학교가 생김으로써 우리 예천과 경북 북부 지역에는 학생들이 모이고 또 학생들이 또 소비를 하고 학생들이 또 사회에 진출해서 지역사회를 변화를 시키는 데 이끌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립대학인 만큼 학생들이 누리는 혜택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공공형 도립대학으로서 장학금을 비롯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장학금 혜택이 전폭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완비된 기숙사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사, 학교 통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떤 실비 경비를 사실 우리 도비로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이 아무 염려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아마 사회 준칙이라든가 이런 데 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동대학과 통합을 하게 되면은 시너지 효과도 굉장히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천 지역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예천 주민들은 환영하는 부분과 우려하는 부분이 한 6대4 정도. 이제 그 기회로 본다면 국립대로 전환되면서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우리 지금 11개 과와 그 운영되다가 지금 이제 4개 과로 이제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부가적인 기능으로 행정경영대학원이라든가
글로벌 한국어학당 이런 기능들이 주어들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선 학생 수가 줄어든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역사회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소비도 이끌어주고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했던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고민을 하고 이 부분에 어떤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저한테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이끌어내서 지역 주민들에게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수준으로 학생들을 회복할 수 있는 게 오래 걸립니까?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2030년까지 이 캠퍼스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4개 대학 학생만 우리 캠퍼스에서 모집을 하고 나머지 통합되는 과 또는 안동 캠퍼스로 이관되는 과는 이제 신규 학생들이 안동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속성, 그러니까 3년 내지 4년, 5년 되면 이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가면 이제 행정경영대학원 학생이라든가 글로벌 한국어학당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또 자리를 잡아갈 것이고, 조금 이제 통합되는 이행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공공캠퍼스, 예천 캠퍼스의 기능을 조금 더 확장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지나면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해보실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기존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까? 학생들은 이제 그 4년제 대학으로 전환 되는 과정에서 이제 원한다면 그 경국대 학생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학생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캠퍼스에서 안정되게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누리는 장학금 혜택이라든가 기숙사, 그 다음에 뭐 통학요금이라든가 이 부분은 그대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또 이제 우리 교수님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공립대 교수에서 국립대 교수로 전환되면서 이제 혜택이 아마 줄어들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도대학이 그로컬 30대학에 선정됐지 않습니까? 예천 캠퍼스는 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되죠? 예천 캠퍼스는 지역 수요 기반 공공 인재 대학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응급구조과, 소방방재과, 디지털 그 자동차과, 이제 바이오 축산과 중심으로 이제 특화된 산업을 담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역 공공 수요형 그 인재를 배출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행정경영대학원, 지역 중심 평생교육 기능, 그 다음에 글로벌 한국어학당 이런 기능을 하면서 그 안동 캠퍼스가 바이오라든가 인문, 문화 이쪽에 특화된 어떤 그런 연구와 그 산업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면, 우리 예천 캠퍼스는 지역 사회가 필요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사회가 직접적으로 필요하는 산업 특성에 직접적으로 맞는 기능들을 갖다가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예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경국대학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수험생들, 학부모들이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로 공직생활 30년을 맞으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30년 동안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뭐 대통령실도 근무하고 주미대사관에도 근무해보고 또 이제 자치단체에서도 근무를 해봤는데, 이제 특히 이제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그 다음에 부산시의 행정부시장, 다 이제 행정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지고 총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부산부시장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과 부산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2030 세계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잘 총력을 기울였는데, 워낙 그 막강한 사우디의 그 로비력에 밀려서 실패를 했습니다. 참 많이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혹시 사우디에 밀릴 걸 예상하셨습니까? 그 전체적으로 이제 사우디가 먼저 치고 나간 부분도 있고 다 아시다시피 사실 막강한 오일머니로 전 세계에 그 막강한 로비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부산은 이제 그 윤석열 정부와 더불어서 그 틈새 시장을 많이 노렸지만 결국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오일머니의 벽을 넘지 못했다. 참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아쉽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행정부시장으로 계시면서 가덕도 신공항도 추진하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상당히 출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가덕도 신공항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는 영남권 신공항의 대안으로 가덕도 신공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그게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를 넘어서면서 사실 이제 무산됐기 때문에 결국 가덕도 신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가덕도 신공항을 볼 때 대한민국의 리던던시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그 인천공항의 위기 시에 대한민국의 그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은 대한민국에 있어야 된다. 그 대안으로서의 가덕 신공항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구 경북 그 통합 신공하고 다른 개념으로서 봐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보시면 6.25 때 수도권이 무너졌을 때 부산이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밖에 없었던 지리적 특성 속에서 언제나 대한민국은 새로운 위기 시에 보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놔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시장을 해서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전체 대한민국 큰 틀에서 봐주시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화통 토크쇼. 앞으로 그러면 총장님의 역할은 통합 뒤에 어떻게 되죠? 예, 이제 지금 양대학이 이렇게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총장이 2명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 통합 경북대학교 총장은 다시 이제 더 큰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우리 안동대 총장님이 이제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이제 안동 캠퍼스의 부총장이 한 명 계시고, 우리 또 공공 캠퍼스, 예천 캠퍼스의 어떤 기능을 총괄적으로 이끌어갈 이제 부총장이 한 명이 있는데, 저는 예천 캠퍼스, 공공 캠퍼스의 부총장을 역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통합을 바라보고 계시는 안동 시민들이라든지 예천 국민, 그리고 학부모들,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지금의 어떤 그런 지역 소멸 위기, 그 다음에 학령 인구의 감소, 복합적으로 경북 또는 경상북도 북부 지역과 경북 북부 지역에 있는 안동대와 경북도립대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뭐 유일하지는 않지만 가장 핵심적인 어떤 대안이 경북대로서의 출범을 통해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범되는 경북대학교가 성공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립대의 마지막 문제 해결과 더불어서 통합 이행 계획을 완전히 마무리 짓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 또 안동 예천 시민들 다 큰 걱정 안 하셔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총장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잘 해결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